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채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고갯마루는 최신 차를 다루기보다는 그냥 자동차 자체의 본연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뭐 어떤 결과가 보여주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최신 소개, 그래서 최신 차량이나 최신 어떤 소식을 또 듣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체가 최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좀 생각해 보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은 왜 여기에 놓여 있는가, 뭐 그러면 엔진이 거기에 놓여 있을 때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만든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또 그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민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환경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차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는 정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차 옆에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옆에서 봤죠.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관찰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운전은 뭐 지금은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부터 핸들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운전을 좀 하고 다니다가 그냥 저는 차가 좋고 그래서 그냥 계속 자동차는 제 주변에서 제 일상에서 자동차가 벗어났던 적이 없어요. 자동차는 거의 정말 저희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에 클릭 원메이크 레이스에 출전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아반떼 원메이크, 아베오 원메이크까지 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 자동차가 저는 뭐 자동차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제가 나이가 몇 살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정말 죽지 않는 한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정말 뭐 잠깐 좋아했다는 버리는 취미가 아니고 정말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면 저는 밥 먹고 주로 하는 게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에 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최신 차의 사양을 줄줄 깨뜨린다든지 뭐 옵션을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다른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 신차의 옵션을 줄줄 깨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런 거는 못하고요. 뭐 차의 출력이나 뭐 무게 이런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알지만 그렇게 뭐 옵션 사양 이런 까지 모르고 대신 저는 차를 사면 분해를 해보기 때문에 어떤 이 차를 만든 사람이 어떤 설계 사상으로 만들었나, 또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이 다음엔 어떤 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고 차를 계속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거 뭐 제가 시상했던 거 그거를 뭐 이렇게 막 기억해서 뭐 제가 정확히 말을 그렇게 써보려고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2008년에 나갔을 때는 첫 경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넘게 출전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예선 18등에 본선 15등인가 했던 것 같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원래 기억이 완전 저질 기억이에요. 19년에는 보통 한 6등권 정도 했었다가 2010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부터는 아반떼를 나갔는데 제가 시즌 챔프를 못했죠. 그래서 11년, 12년을
챔프를 12년에는 시즌 2위를 했었는데 그것도 제 나름대로는 뭐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즌 챔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아바떼 새 차를 샀는데 거기서 시즌 챔프를 해버리면은 그 경기를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가지고 상금을 좀 더 받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2013년까지 쭉 14년 시즌에 챔프를 하려고 했는데 14년 시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시합을 계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합을 쉬다가 2014년, 15년쯤에 정확히 저도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로터스 코리아 측에서 아베오 원메이크 레이스 출전차가 있어서 거기 출전해달라는 제의를 받아서 14년 경기 마지막 경기 2경기 출전했었고 15년인가 하여튼 16년을 내가 전 경기 출전을 해서 거기서 시즌 챔피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등수는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트로피는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뭐 우승했다 이거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 자신한테 만족스러운 거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거의 전 경기에 포디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디움이라는 게 아마추어 경기는 보통 원메이크 레이스들은 6등까지 포디움에 가거든요. 근데 거의 포디움에 못 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번 포디움 간 이후부터는 뭐 계속 갔기 때문에 트로피가 집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들한테는 이제 트로피를 하나씩 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많아요. 사실은 제가 소유했던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뭐 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도 나 이민재 하면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차는 역시 BMW 230 M3겠죠. 저도 그 차, 제가 그 차를 1998년도에 구입해서 2012년까지 소유했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마이게러지 사장님이 사가지고 가셨는데 지금도 그게 내 차인지 그 사람 차인지 나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소유를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타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차는 제가 가지고 있던 차 중에 르노 생크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르노 생크 G5, 그러니까 생크가 불어로는 영어로 치고 5, 우리나라 말로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노 5 GT라는 차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국내에 한 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수동이었고 쌍용 자동차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한 차였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와서 탔었는데요. 그 차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저 터보 달린 전용 구동차가 우리나라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참 즐겁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기억이 나고 뭐 그 이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소유했던 차가 많아서 제가 뭐 벤츠 이런 거는 한 10대 정도 가져봤어요. 차는 제가 뭐 그냥 궁금하니까요. BMW 종류, 뭐 벤츠, 참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차를 탔었네요. 근데 유독 제가 이 세단들하고는 좀 안 친해서 세단은 벤츠로만 친해요. 그래서 제 시승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큰 차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작은 차.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단의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는 E클래스 정도. 그 정도 크기고요. 그것도 지금 E클래스는 또 아니고 한 두세 대 앞에 E클래스 정도 사이즈면 거의 최대 사이즈라고 보고요. 그리고 딱 좋은 사이즈는 사실은 C클래스나 3시리즈도 크다고 생각돼요. 제가 230 M3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커서 스포츠카로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세단보다는 저는 스포츠카 종류 뭐 4인승이라도 뒤에 의자가 조그만 의자가 있는 4인승 아니 내지는 뭐 2인승 스포츠카를 계속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여유만 된다면은 또 2인승 스포츠카 하나 더 가지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차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은 차를 너무 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뭐 남자라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를 좋아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고갯마루 채널은 차도 차지만은 운전을 좀 차라는 물건을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구사를 하지 않으면 차의 맛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차를 과연 누가 차의 고수일까? 예를 들어 차를 아주 지금 현재 가장 비싸고 힘세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고수일까요? 차를 제일 잘할까요? 아니면 차를 가장 많이 바꿔보 타본 사람이 차를 가장 잘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차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러니까 차의 운동 성능이나 차의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차의 성능을 느끼려면요 또 운전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자동차가 가진 고유의 운동 성능과 운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그렇고요.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저도 어디 가서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뭐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밥 먹고 계속 이런 고민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고민해 오면서 제가 얻었던 뭐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정리된 생각들을 제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제가 전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유피디님이 그런 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제가 일생을 들여서 이게 얻은 노하우를 왜 이렇게 쉽게 그냥 줘도 되는 건가, 뭐 그런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좀 저희 채널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네, 추구하는 운전은 다른 거 없죠. 차가 가진 성능을, 그러니까 차 자체의 본연의 성능을 이해하고 그 차의 성능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한 운전, 이게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경제성까지. 결국은 같은 길을 갈 때 안전하고 빠르게 가면서 경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아까 차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한 부분도 그 경제성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차에 무리를 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추구하는 운전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설마 이 운전을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모든 분이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운전을 개인적으로 또 개인 강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를 이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뭐 채널을 하게 됐는데, 저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가지신 차량에 제가 못 타본 차일 수도 있잖아요. 가지신 차량의 장점이나 단점도 우리가 파악해드리고, 또 뭐 튜닝카 같은 경우는 튜닝이 제대로 됐는지. 의외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튜닝카 중에 튜닝이 제대로 된 차를 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튜닝이라고, 우리가 튜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튜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튜닝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저는 피아노 조율이거든요. 우리 피아노 튜닝 한다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기성품을 샀지만 이 현의 길이를 팽팽하게 당겨줘가지고 당기는 장력을 이용해서 정확한 주파수의 음을 맞춰주는 게 튜닝이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차가 가진 기본적인 성능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 튜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뭐 용품을 바꾸는 이게 튜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정확하게 튜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개는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 튜닝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썼기 때문에 자기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검증을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서야 저도 알게 된 거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제가 브레이크 튜닝된 차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정말 제대로 튜닝된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게 튜닝입니다. 용품을 바꿨으면 그 용품을 바꾼 걸, 예를 들어 한계치가 높아진 용품을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 이게 튜닝인데 용품을 바꿨는데 밸런스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땐 튜닝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비싼 피아노 스타인웨이를 가져와도 만약에 정확한 음이 나지 않으면 그게 튜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비싼 물건을 장착한 것만으로 튜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고객마루 채널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또는 다뤄줬으면 싶은 내용이 있으실 때는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더 뜻깊은 고객마루가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